새벽 국밥 장사를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 냄새 난다며 며느리의 손찌검이 날아든다. 아들은 눈치만 보고 어머니는 침묵 속에 눈물 삼킨다.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된 거냐 떨리는 목소리. 어둑한 새벽 낡은 집안에 무겁게 울려 퍼지는 한숨.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외곽 좁은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24시간 국밥집이라고 쓰인 간판은 세월의 흔적으로 글자가 발해 있었지만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과 구수한 국물 냄새만큼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이곳의 주인장인 이말순 어머니는 올해로 70을 맞았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국밥 한 그릇 한 그릇에 정성을 담아 손님들을 맞이했죠. 허리는 구부정해졌고 손등엔 화상 자국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지만 말순 어머니의 눈빛만큼은 아직도 또렷했습니다. 새벽 5시 말순은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7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솥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죠. 사골을 우린 진한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말순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끓었네. 말순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밑반찬들을 정리하고 김치와 깍두기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접시에 담았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매일매일이 새로웠죠. 손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준비하는 시간이 말순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온 것은 새벽 6시였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김 기사였죠. 20년 넘게 이 가게를 찾아온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어머니, 국밥 하나 주세요. 진짜 뜨끈하게요. 오늘 공사 현장에 일찍 나가야 해서요. 그럼요, 김 기사님. 어서 앉으세요. 김치도 많이 넣어드릴게요. 기사님이 김치 좋아하시잖아요. 말순은 정성스럽게 밥을 담고 뜨거운 국물을 부어 내놓았습니다. 김치도 평소보다 많이 담아주었죠. 김 기사가 한 숟가락 떠먹고는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역시 여기 국밥이 최고예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맛이에요.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든든하게 한 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말에 말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40년 전 20살간 넘은 새댁 시절부터 지켜온 맛이었거든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며 지켜온 이 작은 가게가 말순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사님. 이런 말씀해 주시니 힘이 나네요. 곧이어 택시 기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새벽 교대를 마친 기사들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러 온 것이죠. 말순은 각자의 취향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 기사님은 밥 적게, 이 기사님은 고기 많이, 최 기사님은 국물 진하게. 어머니, 우리 취향을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당연하죠. 우리 단골 손님들인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아침 시간이 지나자 출근길 직장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젊은 직장인부터 작업복을 입은 공장 직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말순의 국밥집을 찾았죠. 말순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정성스럽게 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어떠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말순과 비슷한 나이대였죠. 함께 국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말순에게는 소중한 휴식 같았습니다. 말순이 요즘 몸은 좀 어때? 무리하지 말고 좀 쉬어가면서 해. 괜찮아요. 이 일이 제 생명 같은 건데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데 자식들한테 좀 도움받아. 그 말에 말순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자식들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마음이 무거워졌거든요. 오후가 되자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서 있던 다리도 붓기 시작했죠. 하지만 말수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술 한 잔 걸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말순에게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죠. 어머니, 저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요. 상사가 너무 괴롭혀서. 그래도 참아야지, 아들아. 인생이 다 그런 거야. 힘든 시기가 있으면 좋은 시기도 있는 법이니까. 말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때로는 인생 선배로서, 때로는 어머니로서 이들을 보듬어 주었죠. 밤이 깊어가자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말수는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그릇들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내일 쓸 재료들을 준비했죠. 모든 일을 마치고 시계를 보니 밤 11시 반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가게 문을 잠그며 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친 것에 감사했죠. 집으로 향하는 길, 말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몸에 밴 국물 냄새와 기름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예전에는 이 냄새가 자랑스러웠는데 요즘에는 왠지 부담스럽게 느껴졌죠. 집 앞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째 아들 진호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죠. 45의 나이답지 않게 여전히 어머니 앞에서는 수줍은 아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셨어요? 오늘도 많이 힘드셨죠? 응, 진호야. 괜찮다. 밥은 먹었니? 네, 지영이가 해줬어요. 그때 안방에서 며느리 윤지영이 나왔습니다. 42살의 지영은 항상 단정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시어머니를 보는 눈빛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국밥 냄새가 심하네요. 지영의 목소리는 속삭이는 듯 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제발 좀 씻고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이 냄새 때문에 집안 공기가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서 말수는 빛이 번쩍였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자신에게 냄새가 난다고 손찌검을 한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냄새나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냄새 안 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냄새가 내 평생의 밥벌이였는데 내 자식들은 그걸 역겹다 하는구나. 속으로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지영아. 내일부터는 조심할게. 알겠으니까 어머니 빨리 씻으러 들어가시라고요. 지영은 코를 살짝 찌푸리며 방으로 들어갔고 진호는 미안한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수는 욕실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내 새끼들 고생 안 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언제부터 내가 이들에게 짐이 된 걸까? 따뜻한 물이 몸을 적시자 하루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말수는 욕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 그리고 몸에 밴 국물 냄새까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이었는데 언제부터 이것들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었을까요? 욕실에서 나온 말수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지영은 안방에서 나와 찬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나아졌네요. 지영의 말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호야, 오늘 일은 어땠니? 그냥 그렇죠. 회사 일이 다 비슷비슷해요. 진호는 말을 아끼는 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인 큰아들에 비해 소극적이었죠. 말수는 늘 이런 둘째 아들이 안쓰러웠습니다. 지영아, 너는 어때? 요즘 일이 힘들지? 아니요,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 지영이 뭔가 말하려다가 주저했습니다. 말수는 궁금한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죠. 뭔가 할 말이 있으면 해봐.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영의 말은 듣기 좋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고맙다. 난 먼저 들어가서 잘게. 말순이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에는 진호와 지영만 남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메우고 있었죠. 다음 날 새벽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몸이 찌뿌드드했지만 어젯밤 며느리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 속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인지 말수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만 일을 그만두라는 뜻이 아닐까요? 가게에 도착한 말수는 평소처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인데 정말 이제 그만둬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첫 손님인 김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안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국밥 금방 가져다 줄게요. 하지만 김 기사는 말순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뭔가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세요. 저도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맞은 걸 얘기할 순 없었다. 기사님, 나이 들면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게 맞는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같은 분이 어떻게 짐이 되세요? 요즘 집에서 자꾸 그런 소리를 들어서 국밥 냄새가 싫다고, 이제 좀 쉬라고. 김 기사는 국밥을 먹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그건 가족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게가 없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서 이런 따뜻한 밥을 먹겠어요? 그때 다른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기사들과 공장 직원들이었죠.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별일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손님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20년, 30년을 봐온 말순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어머니, 혹시 누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정말 별일 아니야.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습니다. 말수는 혼자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이 자리에서 처음 국밥을 팔기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죠. 그때는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잘 키워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시키고 손주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오후 3시쯤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큰아들 부부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왜 이렇게 갑자기 국밥 먹으러 온 거야? 큰 며느리가 코를 살짝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인사차 들렀어요. 어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괜찮다. 뭐 특별한 일 있어서 온 거야? 큰아들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힘들지 않으세요? 매일 이렇게 서서 일하시는 게 아직 괜찮다. 왜? 그냥 이제 좀 쉬셔도 될 것 같아서요. 말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큰아들마저 이런 말을 하다니. 내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벌써 그런 소리 하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나이가 있으면 일을 하면 안 되니? 내가 아직 멀쩡한데?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큰아들 부부는 일찍 자리를 떴습니다. 말수는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시간 둘째 아들 진호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진호야, 무슨 일로? 진호는 평소와 다르게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요. 뭔데? 지영이가 어머니한테 좀 힘든 말을 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그리고 뺨 맞은 것도요. 말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며느리가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어머니 기분이 상하셨잖아요. 저도 어젯밤에 지영이한테 말했어요. 뭐라고?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데 그런 말하면 안 된다고요. 진호의 말에 말순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래도 둘째 아들만큼은 자신을 이해해 주는구나 싶었죠. 고맙다, 진호야. 하지만 지영이 말도 틀린 건 아니야.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평소보다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진호와 지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죠. 여보, 어머니가 많이 상처받으신 것 같아. 나도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그냥 냄새가 너무 심해서. 말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죠. 가족들의 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마음도 답답했죠. 하지만 가게는 열어야 했습니다. 40년 넘게 단 하루도 문을 닫지 않았거든요. 가게에 도착해서 준비를 하는데 손놀림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가족들의 대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죠. 설상가상으로 오늘은 손님들도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갈 무렵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말순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바로 10년 전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던 남편의 친구 김 사장이었습니다. 말순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말순은 김 사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어머, 김 사장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이곳을? 미안해요, 말순 씨.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사실 오늘 찾아온 건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예요. 김 사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말수는 국밥을 내놓으며 자리에 앉았죠. 무슨 이야기인데요? 10년 전에 명의를 잠깐 빌려달라고 했던 그 빌딩 말이에요. 그 순간 말순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김 사장이 사업이 어려워서 잠깐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던 일 말이죠.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죠. 말순 씨, 그 빌딩이 지금 말순 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때 급한 일로 명의를 바꿔놓고는 사업이 망해서 연락도 못 드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빌딩 매매 이야기가 나오면서 확인해 보니 아직도 말순 씨 명의더라고요. 말순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럼 그 빌딩이 제 거라는 말씀이에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등기부상 소유자가 말순 씨예요. 김 사장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등기부등본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말순은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소유자로 적혀 있었죠. 소유자 이말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건물명 대한빌딩. 이게 정말 제 이름이네요. 그동안 몰라서 임대료도 못 받으셨죠? 관리회사에서 연락했을 텐데. 아, 그러고 보니 가끔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뭐라고 하던데 잘못 걸린 줄 알고 끊어버렸어요. 그게 다 임대료며 관리비 관련 연락이었을 거예요.
김 사장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순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대로 정리 못해서 이런 일이. 그럼 이 빌딩이 정말 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순 씨, 이 빌딩 시세가 엄청나요. 강남 한복판이라서. 김 사장이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사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최소 100억은 넘을 거예요. 말수는 그 숫자에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100억이요? 그게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말순 씨,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신 거예요. 그때 마침 둘째 며느리 지영이 국밥집에 들어왔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온 것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국밥 하나? 손님이 계시네요. 김 사장은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순 씨, 저는 이만 가볼게요. 빌딩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김 사장이 명함을 건네고 나간 후 지영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분은 누구세요? 남편 친구였던 분인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갔어. 무슨 이야기요?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영에게 김 사장이 가져온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영이 서류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이름으로 된 빌딩이에요. 그런 것 같아. 강남에 있는 대한빌딩이라고요? 어머니, 이거 엄청난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 빌딩을 샀다고? 말순이 10년 전 일을 설명하자 지영은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진짜 어머니 빌딩이네요. 이거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영은 급히 핸드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100억이 넘어요. 어머니는 엄청난 부자시라고요. 그 순간 말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부자라니, 그것도 빌딩을 소유한 부자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지영은 등기부등본을 꼭 쥐고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걸 진호한테도 말씀드려야 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알아야 할 일이에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죠. 지영의 표정이 갑자기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지영아, 그런데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지영의 대답에는 이미 계산이 들어 있었지만 말수는 아직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은 들뜬 기분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진호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죠. 여보,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빌딩 주인이래요. 그날 밤 진호는 지영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빌딩 주인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여보, 정말이야? 어머니가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계시다고? 응, 내가 직접 등기부등본 확인했어. 대한빌딩이라고 테헤란로에 있는 큰 빌딩이야. 지영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언제 그런 빌딩을 10년 전에 아버지 친구 명의를 빌려주셨대. 그런데 그 사람이 연락이 끊어져서 어머니 명의로 남아있는 거야. 그럼 진짜 우리 어머니 빌딩이라는 거야? 당연하지. 등기부등본에 분명히 이말순이라고 나와 있었어. 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국밥집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안타까웠는데 사실은 엄청난 부자셨다니 믿기지 않았죠. 그런데 여보,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시는 거야? 오늘 처음 알으신 것 같아. 완전히 놀라시더라고. 지영은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사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봐. 테헤란로 빌딩들 시세가 얼마인지 알아? 최소 100억은 넘을 거야.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가 실감 나지 않았거든요. 정말, 정말 그렇게 비싼 거야? 당연하지. 강남 한복판 빌딩인데. 우리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그 순간 지영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의 국밥 냄새를 싫어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다음 날 아침 지영은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반찬들도 따로 챙겼죠. 말순이 새벽에 나가고 진호가 출근한 후 지영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고민했죠. 점심시간 지영은 다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지영을 보고 말수는 의아해했습니다. 지영아, 또 왔네? 오늘은 왜? 어제 국밥이 너무 맛있어서요. 오늘도 하나 주세요. 지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수는 어리둥절했지만 국밥을 끓여 내놓았죠. 어머니, 어제 그 빌딩 이야기는 진호한테 말했어요? 응, 어젯밤에 얘기했지. 많이 놀라던가요? 그럼 자기도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 지영은 국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그 빌딩에서 임대료 같은 건 받고 계신 거예요? 글쎄, 잘 모르겠다. 가끔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뭐라고 하던데 잘못 걸린 줄 알고 끊어버렸어. 어머니, 그거 잘못 걸린 게 아니라 진짜 어머니한테 온 전화였을 거예요. 빌딩 임대료 말하는 거였을 거라고요.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당연하죠. 빌딩 주인인데 임대료를 안 받을 이유가 있나요? 지영은 슬쩍 말순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더 이상 이렇게 힘들게 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이 일이 내 생명 같은 건데. 어머니, 이제 충분히 하셨어요. 40년 넘게 고생하셨잖아요. 지영의 말에는 계산된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뭔가 이상했지만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말순을 맞이하는 지영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빨리 앉으세요. 지영은 말순의 손을 잡고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어제까지 냄새 난다고 코를 찌푸리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지영아, 너 오늘 왜 이래? 아픈 데라도 있니? 아니에요,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어머니한테 상처 드린 것 같아서 미안해요.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영은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어머니 같은 분을 모시게 되어서 제가 영광이에요. 말순은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뀐 며느리를 보니 어색했거든요.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 뭔가 잘못한 일이라도 있니?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동안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몰랐던 것 같아요. 지영은 슬쩍 빌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 빌딩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 글쎄, 잘 모르겠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그럼 제가 알아볼게요. 제가 요즘 부동산 공부도 하고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진호가 퇴근해서 들어오자 지영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진호가 말했다. 그런데 여보, 우리가 어머니 빌딩 관리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어머니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은데. 진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말수는 가족들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짐스럽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친절해지다니. 고맙긴 한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 지영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너무 철없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효도하면서 살겠어요. 하지만 말수는 속으로 이미 눈치챘습니다. 돈 냄새 맡고 태도 바꿨구나.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그래, 고맙다. 그날 밤 말수는 이불을 덮고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변한 태도가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정말 자신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지영과 진호는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잘해야 해. 이제 우리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 알겠어. 그런데 정말 그 빌딩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어머니 아들인 내가 상속받을 거 아니야. 두 사람의 눈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지영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매일 국밥집에 찾아와서 말순에게 온갖 친절을 베풀었죠. 하지만 말순은 그 친절 속에 숨겨진 계산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특별히 과일도 사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지영은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국밥집에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는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던 지영이 갑자기 이런 선물을 사오다니 말수는 더욱 의심스러웠죠. 고맙긴 한데 이런 건 안 사와도 돼. 아니에요, 어머니. 이런 거라도 해야 그동안의 죄송함이 조금이라도 풀리죠. 지영은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그 빌딩 관리 회사에서 연락 오지 않았어요? 아직 없더라. 그럼 제가 알아보고 연락해 볼까요? 어머니 혼자서는 복잡하실 테니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부동산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전문가가 아니면 손해보기 쉬워요. 그래도 내일은 내가 해야지. 말순의 단호한 말에 지영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럼 나중에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던 중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 빌딩 일로 변호사나 세무사 같은 분들 만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왜? 세금이나 법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10년 동안 몰랐던 거니까. 진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이런 일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말수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복잡한 일들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지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 선생님이 계세요. 부동산 전문이시거든요. 한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정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며칠 후 지영의 주선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이거 정말 대단한 재산이시네요. 현재 시세로 보면 1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말수는 그 큰 숫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변호사의 말에 세 사람 모두 긴장했습니다. 10년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동안의 임대료와 세금 문제가 복잡할 수 있어요. 지영이 급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현재 임차인들과 계약을 정리하고 밀린 임대료도 받아야 하고 복잡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연세를 생각하면 이런 복잡한 일들을 직접 처리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요. 지영이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가족이 대신 처리할 수도 있나요? 물론이죠. 위임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 순간 지영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후 지영은 계속해서 위임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이런 일은 젊은 사람이 해야 해요. 그래도 내일인데. 어머니, 지금까지 평생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진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한테 맡기세요. 하지만 말수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국밥집에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명인 김 기사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죠. 어머니,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말수는 망설이다가 김 기사에게 최근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기사님, 가족들이 갑자기 친절해지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요. 김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사람 마음이 돈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법이에요. 조심하세요.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요? 중요한 일은 절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특히 서류에 도장 찍는 일은 더더욱요. 김 기사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믿을 만한 가족이 다른 데 없으세요? 큰아들도 있긴 한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큰아들은 좀 나아. 그래도 욕심이 별로 없어 보여.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집에 돌아온 말수는 김 기사의 말을 생각하며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시간 있을 때 한번 와봐. 며칠 후 큰아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말수는 빌딩 이야기를 털어놓았죠. 엄마가 빌딩 주인이라고요? 정말이에요? 응,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 큰아들은 놀라면서도 냉정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둘째 가족이 갑자기 친절해졌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 혹시 서류 같은 거 달라고 안 했어요? 위임장 이야기를 자꾸 하더라. 큰아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엄마, 그거 조심하세요. 위임장은 함부로 써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왜? 그걸로 엄마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거든요. 말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자꾸 위임장을 말한 이유를 알 것 같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일은 혼자 하지 마시고요. 그날 밤 말수는 잠들기 전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들의 갑작스러운 친절 뒤에 숨겨진 욕심을 이제 확실히 알 것 같았죠. 내 재산을 노리고 있구나. 그동안 짐이라고 여기던 나를 이제는 돈 때문에 모시려고 하는구나. 말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보다는 슬펐거든요. 자식들이 돈 때문에 자신을 대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며칠 후 지영은 더욱 노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아침부터 시작되었죠. 평소 같으면 늦잠을 자던 지영이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특별히 미역국을 끓였어요. 어머니 건강에 좋을 거예요. 말수는 뜨거운 미역국을 받으며 어리둥절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요리를 해서 가져다 준 건 결혼 후 처음이었거든요. 고맙긴 한데 이런 건 안 해줘도 돼. 아니에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매일 해드릴게요. 그동안 너무 소홀했어요. 지영의 말에는 억지스러운 다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뭔가 어색했지만 일단 고맙다고 인사했죠.
국밥집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지영은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물이나 간식을 가져다 주면서 말순을 챙겼죠.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편히 쉬셔도 되잖아요. 아직 괜찮다. 그래도 빌딩 관리는 생각해 보셨어요? 전문가 도움 없이는 힘드실 텐데. 지영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빌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말수는 그런 며느리가 점점 부담스러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빌딩 매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매매? 왜 갑자기 매매 이야기를? 어머니, 이 나이에 빌딩 관리하시기 너무 복잡하잖아요. 차라리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빌딩을 팔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직 그런 생각 없다. 하지만 어머니, 여기 보세요. 지금이 매매 적기래요. 가격도 최고점이고. 지영은 부동산 시세표를 펼쳐 보이며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팔면 150억은 받을 수 있어요. 그 돈으로 편안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나는 아직 일할 수 있어. 어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사실 거예요? 이제 좀 쉬세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지영아,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냐? 서두르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요.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지만 말수는 이미 며느리의 속셈을 눈치챘습니다. 빌딩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들면 관리하기 쉬워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직 결정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지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는 동안 지영은 계속해서 매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빌딩 매매 이야기했는데 아직 결정을 못 하시겠대. 진호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나이에 빌딩 관리하시기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도 내일은 내가 결정할게. 하지만 어머니, 전문적인 일이라서 저희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 지영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리려면 위임장이 있어야 해요. 말순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또 위임장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위임장이 왜 필요해? 어머니가 직접 하시기 어려운 일들을 저희가 대신 처리하려면 필요해요. 어떤 일들? 계약서 검토하고, 세무 처리하고, 법무 처리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진호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일은 정말 전문가가 해야 해요. 실수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말수는 큰아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위임장은 함부로 써주는 게 아니다라는 말 말이죠. 아직 그럴 필요 없는 것 같다. 지영의 얼굴이 확연히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왜 도움을 안 받으시려고 해요? 저희가 어머니 자식들인데.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에 억지스러운 친절함이 사라지고 본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지영아, 목소리 좀 낮춰. 진호가 말렸지만 지영은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저희를 전혀 믿지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도와드려요? 말수는 며느리의 변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역시 돈 때문에 친절했던 것이구나 싶었죠. 나는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어머니, 현실을 좀 보세요. 이런 큰 재산을 어떻게 혼자서 관리해요? 지영은 이제 대놓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어머니한테 잘했는데 이렇게 안 믿으시면 어떡해요? 잘했다고?
말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영아, 내가 나한테 언제 잘했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냄새 난다고 싫어했잖아. 그리고 손찌검도 감히. 그때는 제가 철없었어요. 철없었던 게 아니라 돈 냄새 맡고 태도 바꾼 거지. 말순의 직설적인 말에 지영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겠지.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진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도 진심으로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진심?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심이라면 왜 위임장을 그렇게 받으려고 하니? 진심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되잖아. 지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속셈이 들켜버린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저희를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게 행동했잖아. 그날 밤 말수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지영과 진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여보, 어머니가 너무 고집이세요. 이렇게 하면 언제 정리가 돼요? 좀 더 기다려봐. 어머니도 결국 우리 도움이 필요하실 거야. 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말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가족들의 진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내 재산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구나. 돈이 있으면 뭐 하나 가족도 믿을 수 없는데. 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가족들과의 갈등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에서 혼자 국물을 끓이며 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며느리의 변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죠. 돈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손녀 민서였습니다. 20살의 대학생인 민서는 말순의 큰아들 딸이었죠. 평소에도 할머니를 자주 찾아뵈던 착한 아이였습니다. 민서야, 웬일이니? 학교는? 오늘 수업이 늦어서요. 할머니 보고 싶어서 일찍 나왔어요. 민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말수는 손녀를 보니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죠. 그래, 우리 민서. 국밥 먹고 갈래? 네, 할머니가 끓여주시는 국밥이 최고예요. 민서는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설거지도 하고 반찬도 정리하면서 말이죠. 할머니, 요즘 좀 힘드시죠?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아니야, 괜찮다. 할머니,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 있으시죠? 민서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말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달리 민서만은 진짜로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민서야, 할머니가 너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까? 네, 뭐든지 들어드릴게요. 말수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민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빌딩 소유주가 된 이야기부터 가족들의 변한 태도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민서는 말순의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많이 힘드셨겠어요. 민서야, 할머니가 뭘 잘못한 걸까? 할머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돈 앞에서 변하는 거죠. 민서의 말에 말수는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정말 중요한 건 할머니가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예요. 뭐라고? 그 빌딩을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앞으로 어떻게 사시고 싶으신지가 중요해요. 민서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의 눈치만 보느라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할머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글쎄, 아직 일을 계속하고 싶고, 이 가게도 계속 운영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할머니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가족들이 뭐라고 해도 할머니 뜻대로 하시면 돼요. 할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일군 거잖아요. 민서의 격려에 말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민서야, 혹시 할머니가 그 빌딩을 너한테 물려준다면 어떻겠니? 민서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건 너무 큰일이에요. 저는 아직 어리고. 아니야, 할머니가 보기에는 내가 가장 믿을 만해. 하지만 아빠나 작은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욕심을 드러냈어. 하지만 너는 달라. 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만약 정말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저는 할머니 뜻을 존중할게요. 하지만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할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계속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이 국밥집도 계속 하시고 할머니가 하고 싶은 일 다 하시도록요. 말수는 민서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자신을 쉬라고 하는데 민서만은 자신의 뜻을 존중해 주겠다고 하니까요. 그날 오후 말수는 민서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기 위해서였죠. 어머니, 정말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맞나요? 변호사는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그럼 유언장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빌딩의 상속인을 손녀 민서 씨로 지정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언장 작성이 끝나고 나서 말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자신의 재산이 진정으로 아껴줄 사람에게 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다. 며칠 후 지영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순이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다는 것이었죠. 뭐라고요? 상속인이 민서라고요? 네, 며칠 전에 작성하셨습니다. 지영은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빌딩이 20살짜리 손녀에게 넘어간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지영은 진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어머니가 민서한테 다 물려준대요.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그렇게 잘해드렸는데. 정말이에요. 변호사한테 직접 확인했어요. 진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여보, 이거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유언장을 바꿀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글쎄, 어머니가 직접 바꾸시지 않는 이상. 그날 밤 지영과 진호는 말순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민서한테 빌딩을 물려주실 거예요? 그래, 그렇게 결정했어.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길래. 지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민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적합하다고요? 저희는 어머니 아들인데. 진호도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세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어머니를 모셨는데. 모셨다고? 언제? 말순의 차가운 반응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희는 돈 냄새 맡고 나서야 나한테 잘하기 시작했잖아. 그전에는 짐스럽다고 했으면서. 어머니, 그건 이제 와서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내 결정은 바뀌지 않을 거야. 말순의 단호한 말에 지영은 절망했습니다. 그토록 꿈꾸던 부자의 삶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지영은 말순과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고 진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죠. 말순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가식적인 친절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며칠 후 지영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런 식으로는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럼 나가면 되잖아. 말순의 담담한 대답에 지영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정말 그러실 거예요? 아들 며느리를 내쫓으시는 거예요? 내쫓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간다고 하잖아. 여보, 어떻게 해요? 정말 나갈까요? 진호는 갈등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니, 지영이도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진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말순이 아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내가 민서한테 빌딩을 물려주는 거 말이야. 진호는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도 서운해요. 저는 어머니 아들인데. 그래,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말순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는 지영이처럼 어머니한테 화내지는 않을게요. 어머니 결정이니까 존중할게요. 진호의 말에 말순은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둘째 아들만은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구나 싶었거든요. 고맙다, 진호야. 하지만 어머니, 지영이는 정말 속상해해요. 좀 이해해 주세요. 결국 며칠 후 지영은 정말로 집을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친정으로 갈게요. 그래, 그렇게 해. 말순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저 혼자 갈 수는 없어요. 같이 가요. 하지만 진호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를 선택할 거예요. 어머니를 선택할 거예요? 진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며칠 후 진호도 지영을 따라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돌아올게요. 괜찮다, 진호야. 내 인생이니까 내가 선택해라. 말순은 아들을 보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혼자 남은 말순은 처음에는 적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오히려 편해졌죠.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무렵 손녀 민서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제가 자주 올게요. 고맙다, 민서야. 하지만 내 생활에 지장 주면 안 돼. 아니에요, 할머니. 오히려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민서는 주말마다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국밥집 일도 거들고 집안일도 도와주었죠. 할머니, 빌딩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다. 복잡한 것 같아서 제가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게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네,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있어요. 할머니와 함께 배워가면서 할게요. 민서의 적극적인 자세에 말순은 감동했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달리 민서는 정말로 자신을 도우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말순의 생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 덕분에 경제적 여유가 생겼지만 여전히 국밥집은 계속 운영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돈 걱정 없으시니까 좀 편하게 하세요. 아니야, 이 일이 내 생명이야. 돈이 있어도 계속할 거야. 말순은 국밥집을 통해 단골 손님들과의 정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날 국밥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 진호였죠. 어머니. 진호는 말순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호야, 왜 왔니?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눈이 멀었어요. 진호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지영이와 헤어졌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니? 지영이가 계속 어머니 흉을 보고 다른 방법으로 빌딩을 뺏을 방법을 찾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호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돈 때문에 어머니를 잃을 뻔했어요. 말수는 아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진호야, 괜찮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된 거야. 어머니, 다시 돌아와도 될까요? 이번에는 정말 효도하면서 살게요. 그래, 돌아와라. 너는 내 아들이잖아. 모자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잃었던 가족의 정이 다시 돌아온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민서도 함께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아버지,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민서야, 고맙다. 그동안 할머니 잘 돌봐줘서 당연한 일이에요. 식사를 하며 말수는 행복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민서야, 진호야, 너희들이 있어서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몇 주 후 민서는 할머니와 함께 국밥집 운영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메뉴도 개발하고 인테리어도 조금씩 바꿔나갔죠. 할머니, 전통은 지키되 젊은 사람들도 올 수 있게 만들어 보세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국밥집은 예전보다 더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전통의 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진 것이죠. 진호도 퇴근 후에는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무거운 일들을 대신 해주고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도 늘렸죠. 어머니,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뭐라고 생각하는데? 가족의 사랑이요.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지켜오신 이런 따뜻한 마음이요. 말수는 아들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해가 지난 어느 저녁 말수는 국밥집에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민서, 진호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민서의 질문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행복하다. 돈은 사라져도 정은 남는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그 국밥 한 그릇에는 진심과 용서, 그리고 가족의 재탄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죠. 창밖으로 따뜻한 노을이 내려앉고 국밥집 안에는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